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현재 8살과 5살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생각해 그동안 이혼을 못했는데요. 이제는 아이 앞에서도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구타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양육권과 재산 분할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당시 사정이 있어서 결혼 후 3년 되는 해에 시어머니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길러야 하니 최대한 재산 분할을 많이 받고 싶은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이시고 슬아이는 8살과 5살 아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구타로 인한 이혼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구타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당할 뿐만 아니라 폭행을 이어하거나 폭행을 할 거로 이어하거나 그다음에 네. 집안에 있는 집기를 눈앞에서 던지거나 이런 것도 가정폭력에 들어간다는 점을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사실 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해당하는데 그런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구타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을 양육하기에도 좋지 않은 환경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할 때 일단은 양육권 문제를 두고 봤을 때 어머니 상담자분께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예, 어머니 쪽으로 좀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육에 대해서 양육권자가 누구냐라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부 또는 모와 그다음에 미성년자 자녀 사이에 친밀도라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즉, 네. 미성년자가 아버지와 친한지 아니면 어머니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사안의 경우에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맞고 있고 또 아버지는 때리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실제적인 이제 이혼 사건의 사례를 보면은 이런 사건에서 법원에서 가사 조사를 합니다. 지금 같은 사안에 8살, 5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가사 조사를 할 때 8살 또는 5살 아이한테 아버지가 때린 사실이 있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때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래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이럴 때 어머니가 좀 불쌍해요. 이렇게 이제 가사 조사가 나오면은 사실상 아버지한테 양육권을 주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 양육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양육비일 텐데요. 양육비를 그러면 이제 상담자분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양육권이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양육비를 어떻게 좀 받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8살과 5살 난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양육비를 생각을 하시면 되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양육비는 그 서울가정법원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따라서 보통 계산하게 됩니다. 이건 기준이고 여기에서 가산 요소, 감산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이 400만 원의 수입이고 아내가 200만 원의 수입입니다. 그러면 그 부부 합산 소득에 보시면 600만에서 699만 원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600만 원과 600만 원에 대한 해당 구간에서 만약에 자녀가 이제 10살이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9살도 8살도 포함됩니다. 10살이다 쳤을 경우에 600만 원과 6세에서 11세 사이에 비교 그 교차되는 부분을 보면은 151만 4천 원이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약 150만 원 되는데요. 이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15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성년자가 10살이고 부부가 남편이 400만 원, 아내가 200만 원일 경우에 양육비는 150만 원이 됩니다. 이 150만 원을 소득에 따라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200, 남편이 400, 아내가 200이기 때문에 2대 1로 되기 때문에 150만 원에 대해서 양육비 부담은 남편이 2대 1인 100만 원, 그 다음에 아내는 5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이 사례에서
남편이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아내한테 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남편한테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육비 기준에 따라서 일단 기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 사는지 농촌에 사는지, 만약에 그 혼인 파트너 기책 사유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참작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양육비 기준을 계산을 한 다음에 법원에 양육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 또는 부가 양육권을 가졌다고 하면은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모한테 양육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양육비는 월별로 계산하되 성년이 이를 때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담자분께서 결혼 후에 3년이 되던 해에 시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같은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예, 이거 부부 사이에 명의가 아닌데 이게 재산 분할이 될까, 이렇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내 입장이나 또 혹시 남편 입장에서 이거 시어머니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또 놔두고 같이 기여를 했고 내 남편도 기여해서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인데 엄청 이거에 대해서 갖고 싶고 어떻게든 재산 분할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제3자의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라고 하면은 제3자의 명의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재산은 10년 전에 샀는데 지금쯤 현재 10년이 지난 지금쯤 재산 분할할 때 그 금액은 어느 정도로 기준이 되어야 되냐, 이것도 하나의 큰 쟁점입니다. 여기에서 10년 전에 산 기준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혼 소송할 때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아파트, 통장에 대해서 가압류를 보통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처럼 부부가 이룬 재산에 대해서 시어머니 명의 신탁한 거죠. 이럴 경우에도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팔아버리면 그렇죠. 자기의 재산 분할을 채권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면 가압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꼭 시어머니의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함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위자료 청구도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또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제 어떠한 이유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냐면 남편의 구타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죠. 이를 이유로 해서 위자료 청구 가능한데요. 그 위자료 청구할 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를 때렸다 할 경우에 보통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처난 사진,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시고요. 혹시 구타하는 과정 중에 구타를 피하는 과정 중에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 확인서도 같이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행, 상해로 인해서 남편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형사 판결문도 같이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형사 처벌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보호처분 결정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또 남편이 이런 구타가 너무 심해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을 입은 사진,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한 신고 확인서, 그 다음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나 보호처분 결정문, 이런 거를 함께 참조하셔가지고 위자료에 청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잘 준비를 하셔서 실제 이혼 소송에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